의사 되면 어떤 의사 되고 싶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야는 정신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찍어볼까요? 네. 기자 안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를 해서 가톨릭대 의예과에 합격한 21살 강준구라고 합니다. 이번에 독학기숙학원, SN 독학기숙학원 다녀가지고 합격하게 된 거죠? 네. 이번 연도에 재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혹시 어느 정도 실패를 한 거예요? 사실 작년에 수능을 보고 나서 가채점 결과를 봤는데 저는 이제 수시로 갔다 보니까 이제 최저를 맞춘 상태였어요. 최저를 맞춘 상태였는데 또 실채점이랑 가채점이 또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와 보니까 진짜 안타깝게 한 문제 차이로 최저를 다 못 맞췄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그냥 재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현역 때는 목표했던 대학이 어디였어요? 현역 때는 가장 일지망은 고려대 의예과가. 그럼 최저 맞췄으면 혹시 거기도 갈 수 있었었나요? 네, 최저 맞췄으면 거기를 갔겠죠, 현역 때. 근데 그냥 한 문제 차이면은 네.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전날에 교육부에서 블로그에 통계 자료를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올라온 등급 컷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잠도 안 오고 막 그랬었는데 딱 받고 나서는 그냥 이게 딱 생각한 대로 됐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온 게 다 날아갔다는 생각도 들고 뭐 당연히 어디라도 가겠지 싶었는데 그냥 재수를 하게 될 줄은 또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더 충격이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네. 부모님이나 약간 주변 사람들이 설득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수월했을 것 같았는데 어땠어요? 부모님은 바로 그냥 재수를 하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이거는 재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바로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왜냐면 뭐 받아들이기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SN 독학기숙학원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돼요? 수험생 커뮤니티가 이제 인터넷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독학기숙학원에 관련해서 이제 좀 서칭을 해보다가 SN 학원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접하게 되고 그 기회로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수만이, 수겔, 뭐 오르비 뭐 어디서 봤어요? 뭐 오르비에서도 보고 뭐 수만이 이런 데서 뭐 독학기숙학원은 그냥 SN 학원이 괜찮다는 그런 반응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강남 대성이나 네. 이런 되게 큰 재수종합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주로 많이 찾더라고요. 약간 네네.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데를 안 가고 독학재수학원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혹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독학기숙학원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제가 사실 여기 SN 학원에 오기 전에 그 기숙학원을 또 다른 데를 다녔었어요. 소위 말하는 뭐 재종같이 이제 수업이 있고 약간 학교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독학기숙학원을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현역 때 공부를 좀 하면서 어떤 과목은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뭐 어떤 과목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근데 독학기숙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인강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독학기숙학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재수종합학원을 그러면 네. 뭐 주변의 권유로 가게 된 건가요? 전에 다니던 학원이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원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학원에 가는 걸 권유하셔가지고 그때는 일단 그 학원으로 갔었죠. 가서 몇 월에 나온 거예요? 7월에 나왔어요. 생각보다 되게 늦게 나왔네요. 네네. 수업이 너무 막 빡빡했던 거예요. 수업이 막 엄청 빡빡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인강으로 듣는 수업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제가 어떤 수업을 원해서 이렇게 듣는 거를 저는 좋아하고 또 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거기는 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업이 좀 빡빡하기도 했고 네. 현강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요? 그냥 강의력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건가? 어쨌든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저한테 배정되는 그 선생님 그분의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만약에 그 선생님이랑 저랑 조금 안 맞는 분이라고 하면 약간 아쉬움이 생기기도 하고. 본인은 완성돼 있다고 하면 몇 프로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한 걸까요? 처음 재수를 시작할 때요. 한 60% 정도. 왜 이렇게 적어요? 공부 잘했으면서. 사실 현역 때는 이제 사실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수시를 사실 챙기게 되면 그냥 수능 공부할 시간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사실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 공부를 해야 하니까.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모의고사 봐도 그냥 뭐 좀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그냥 이제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좀 될 것 같고 최저 맞출 것 같고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그 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서 막 엄청 완성돼 있고 이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약간 독학기숙학원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재수나 아니면 이제 N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무조건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또 기숙학원에도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독학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도 성적이 조금 나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인강이 자기한테 맞고 어떤 그런 계획이 좀 확실하게 있는 그런 학생들은 독학기숙학원에 오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약간 노베이스인 학생이 와서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좀 있을까요? 인강으로 커리큘럼을 좀 스스로 짤 수 있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안다면 뭐 독학기숙학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독학기숙학원을 비추하는 유형도 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쉬는 시간 이런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맘대로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그런 거가 좀 안 맞는 학생들은 오면 힘들지 않을까요? 기숙학원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퇴소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기숙학원이라는 곳 자체가 좀 낯선 곳에 와서 이제 갇혀서 생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엄청 힘들어하는, 사실 그거 자체가 사실 모두한테 힘들긴 하지만 완전 못 견뎌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오면 오히려 공부보다 이렇게 더 힘든 게 더 커져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오면 좀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이랑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트한 그런 규율이랑 일정 속에서 좀 하는 걸 힘들어하면 그런 학생들도 좀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가 주어졌을 때는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이런 거 약간 휴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SN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날에 오전 11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숙소에서 조금 더 잠을 자거나 이런 자유시간이 있었거든요. 사실 좀 잠이 부족하잖아요. 이 학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침 6시, 7시 이때 엄청 빨리 일어나니까 저는 그냥 부족한 잠을 많이 보충하는 데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스트레스가 좀 쌓이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휴가를 가게 되잖아요. 친구들도 좀 만나고 게임도 좀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SN에 거기 또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어땠어요? 사실 공부하다 보면 좀 중간에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라면 같은 것도 있고 생활 필수품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사고 그래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바카스 같은 거나 아니면 취향이 뭐 초콜릿 같은 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어때요? 스터디 카페도 있고 뭐 잠자리도 있고 뭐 화장실 이런 걸 이용함에 있어서는 어땠어요? 그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좀 굉장히 많고 책상이 되게 넓어가지고 한쪽에는 책 두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뭐 노트북 같은 거 넣어놓고 해도 공간이 충분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숙소나 화장실 같은 것도 청소도 정기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뭐 그냥 깔끔하게 관리 잘 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학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입시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생활 담임 선생님도 계시는데 생활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실의 분위기를 좀 관리해 주시고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학습 담당 선생님들은 제가 다녔던 재종 같은 경우에도 그 담임 선생님들이 수험생들이 하는 어떤 공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학습 담임 선생님분들은 되게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모의고사 같은 것도 SN 학원에서 좀 자체적으로 이제 좀 구매를 해서 이제 또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인강으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감 그런 교재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학원에서 이제 구입해서 그런 신청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좀 접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뭐 상담 같은 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보통 어떤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모의고사 끝나면 또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뭐 정기적으로 하는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표가 있어가지고 성적 같은 것도 적어놓으시고 어떤 교재를 뭐 얼마만큼 했는지 그런 걸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이번엔 이걸 해야겠다라는 좀 의무감도 생기기도 하고 모의고사가 끝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답 같은 거 이제 같이 보시면서 좀 정리해 주시고 왜 틀렸는지 이런 원인 같은 것도 분석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SN 독학기숙학원의 장단점을 뽑아봅시다. 딱 정해보세요. 장점은 시설 자체가 좀 좋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책상이랑 그런 것도 넓은 것도 있고 전체적인 그런 시설 자체가 좀 쾌적하고 두 번째는 그 입시 담임 선생님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게 좀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 전에 다녔던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게 약간
저랑 좀 동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제 SN에서 그냥 딱 저한테 맞춰서 뭔가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이라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생활을 하면서 좀 자율성을 보장받는 느낌? 오전에도 이제 좀 자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전에 다이어트 학원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자율 시간도 이렇게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도 한번 들어보죠. 개선됐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건 좀 급식 관련된 건데 조금 뒤로 가면서 약간 급식이 좀 뭔가 점심 메뉴는 엄청 잘 나오는데 약간 저녁 메뉴는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점심은 특별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저녁은 좀 많이 아쉽게 나왔었거든요. 밋밋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점심거리 살짝 덜어가지고 저녁에 더 이렇게 네, 밸런스를 약간 맞추는. 네. 혹시 성적 살짝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성적 어느 정도 맞았는지? 국어는 이제 95점으로 음. 100분이 99고 수학은 92점 두 개 틀려서 그래서 그것도 100분이 99 그리고 영어는 1등급 그리고 생명과학은 44점 지구는 42점 그래서 딱 1등급 컷. 전에는 이제 사실 영어 빼고 1등급이 없어 다 2등급 3등급 이랬는데 100분위도 한 20 정도 올리고 등급은 이제 2등급 3등급이었는데 다 1등급으로 올리고 공부법에 대해 가지고 좀 네. 이제 디테일한 질문들을 드려볼게요. 저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 선택하고 수학은 미적분 선택하고 탐구는 생명과학 원이랑 지구과학 원 선택했어요. 혹시 선택한 이유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엄매가 이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엄매를 했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는 사실 미적이랑 기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기하는 조금 잘 저랑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미적이 더 자신 있어서 그래서 미적분 선택했어요. 탐구는 이제 내신 때 이제 화학이랑 생명, 지구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생명이랑 지구가 제일 무난한 조합이잖아요. 이과생들이 선택하기 그래서 현역 때 그냥 생명, 지구 했는데 그래서 그냥 쭉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언매 vs 화작하고 약간 비교해서 네.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단 화작이랑 엄매 비교하면 화작의 장점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엄매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이 들어가잖아요. 또 문법 개념을 공부해야 되고 또 문제도 많이 풀고 이래야 되는데 화작은 사실 그냥 일상의 언어를 해석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어서 꼭 연습 몇 번 하면 이제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서 그 시간에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작년 이수능 같은 경우에는 화작이랑 엄매랑 이제 1등급 컷 차이가 많이 안 났었거든요. 한 2점 차이였나? 근데 이번 수능에서 엄매가 1컷이 91이고 화작이 96 이래버려가지고 그런 표점이나 1등급 컷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최상위권들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공부량을 고렸을 때는 화작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독해 방법이 혹시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말로 설명하라고 하니까 잘 못하겠긴 한데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는 그 메가스터디의 그 이원준 선생님 걸 들었었거든요. 그 방법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100% 그냥 그것만 따라한다기보다 뭔가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스스로 글을 많이 읽어보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네. 수업을 듣는 거하고 자습이 있을 때 네.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왠지 자습이 엄청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국어는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뭐 2월 달이나 뭐 이럴 때는 좀 인강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강을 많이 듣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잖아요. 국어는 사실 특히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뭐 수능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첫 교시이기도 하고 어떤 시간 압박도 심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많이 이렇게 문제도 풀어보고 지문도 많이 읽어보고 하면서 자습의 비율을 좀 다른 과목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국어에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게 되잖아요. 계속 드립다 이렇게 많이 막 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를 봐도 이렇게 제대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지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막 엄청 자세히 분석하기보다는 가볍게 오답 정리만 하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EBS 연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EBS는 사실 국어 공부하는 거에서 거의 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학에서는 나오는 지문의 50%가 이제 EBS 연계가 되잖아요. 먼저 공부를 하면 거의 안 읽고도 그냥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지문을 완전히 거의 내신 공부하듯이 외워버리면 거의 안 읽고도 풀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남들보다 좀 우위를 가지는 거잖아요. 시간 관리나 아니면 그런 정확성에 대해서.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연계를 좀 많이 공부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EBS 연계하게 되면 좀
그런 점수가 이제 좀 가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국어 점수는 좀 안 오른다. 약간 국어는 이제 좀 뭐 타고난 거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잖아요. EBS 연계를 열심히 하면 좀 정직하게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혹시 인강이나 교재 같은 거 혹시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까 인강 하나 말하긴 했는데. 저는 그 메가스터디에 그 이원준 선생님 거 들었었거든요. 네. 그 브레인 크래커라고. 근데 그게 좀 어렵다고 좀 많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좀 최상위권 이제 1등급 그 정도 성적을 받고 싶거나 조금 성적을 많이 올리고 싶으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의고사 같은 거는 이제 이감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냥 그런 것들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국어는 사실 모의고사 종류가 막 엄청 다양하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시중에 있는 것들 그냥 다 풀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은 개념 정리하고 네. 기출 한번 돌리고 네. 뭐 엔제 풀고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 완전 대비하고 본인도 그 순서대로 그대로 했나요? 어떻게 네, 했어요? 저도 그 순서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비중을 조절하고 근데 그 기본적인 틀 자체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개념은 일단 그 현우진의 뉴런 그거를 이제 수강 썼고 그리고 개념에서는 중요한 게 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막 외우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개념을 할 때는 근데 한번 이렇게 정확히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막 3점짜리도 하나씩 틀리고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좀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출을 돌리는 건 어땠어요? 시중에 파는 그 기출문제집, 마플 기출문제집 있거든요. 그 엄청 두꺼운 기출문제집 있는데 그 기출문제집을 풀었어요. 사실 저는 기출문제를 막 엄청 많이 돌리진 않았거든요. 한 한두 번 정도 봤나?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현역 때도 기출문제를 이제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몇 개는 사실 또 보면 또 기억나고 이러잖아요. 막 엄청 많이 돌리고 이러진 않았는데 사실 모든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후에 나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돼주는 문제들이니까. 근데 또 요즘에 그런 어떤 수능 수학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기출문제가 뭐 예전만큼은 많이 중요하진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편이고 계속해서 여러 번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몇 번씩 한두 번씩 볼 때 제대로 보고 개념과 또 연결지어도 보고 또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엔제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드릴, 현우진의 드릴 네, 그것도 풀고 그 한석원 선생님 그 사회규칙 그것도 풀고 여러 권을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좀 유명한 강사분들 거는 네네네 뭐 기출 변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좀 새로운 심리학 문제들이라든지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좀 개념을 그렇게 응용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좀 수학 실력을 좀 키우고 점수를 상승시키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전 모의고사도 거의 그 시중에 나온 것들 많이 풀었어가지고 특별하게 막 어떤 게 엄청 도움이 됐다 사실 이런 건 없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근데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이제 자기만의 그런 루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 풀고 뭐 이제 뒤에 선택 과목 먼저 풀겠다 약간 이런 자기만의 그런 좀 잡혀진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뭐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얼마 정도 고민을 하고 넘길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연습하는 그런 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막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푸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많이 푸는 저도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했었어.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이제 엔제 위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하는 게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방금 말씀해주신 네네. 본인만의 그 루트? 이거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저는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풀고 뒤에 16번부터 20번까지 풀고 23번부터 28번까지 이렇게 이게 2점짜리, 3점짜리랑 좀 쉬운 4점짜리 초반부 이 문제들이거든요. 좀 쉬운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0번부터 그 4점짜리 문제를 푸는 좀 그런 루틴으로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보통 그 쉬운 문제들을 네. 다 풀어버리면 몇 분 정도가 나요? 20분에서 30분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과탐. 본인이 했던 생물하고 지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생물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근데 요즘에는 과탐이 다 어렵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진짜 기본적인 개념도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과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틀려버리면 원하는 대학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필러 문제를 틀리면 사실 대다수 학생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어도 뭐 1번이나 뭐 5번, 뭐 2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틀리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강의 네. 추천할 만한 분이 있나요? 그 전에 다니던 그 재종 그 학원에서도 이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강으로는 그 한종철 선생님의 그 로직 엔제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저는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엔제 강의인데 어떤 논리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특정한 어떤 커리큘럼을 안 타도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수능 전까지도 막 엄청 들었었는데 되게 수능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네. 뭐 추천하는 인강이나 교재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그 대성마임에게 그 이윤식 선생님의 그 커리큘럼을 그냥 쭉 따라갔었거든요. 현역 때는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되게 잘 안 나왔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와서 좀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윤식 선생님의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개념을 설명하실 때 이제 원리 위주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좋았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이나 이때 슬럼프가 와가지고 내가 뭐 극복한 방법 이런 구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9월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봤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보다 훨씬 더 잘 봤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뭔가 되게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게임의 어떤 엔딩을 본 것 같은 그런 허무한 기분? 좀 그런 게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아예 못 봤으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보니까 좀 뭔가 허무한 기분과 뭔가 약간의 그런 이제 됐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자만이죠. 이제 그때가 아마 약간 슬럼프 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넘겼어요? 그때는 진짜 공부하기가 너무 귀찮았어가지고 거의 매일 이제 어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또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중해서 보게 되니까 그냥 딴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냥 집중해서 딱 그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풀면서 흐트러진 것들을 조금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네. 당일은 좀 어땠어요? 수능 당일에 이렇게 첫 교시 들어가고 했을 때 막 떨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좀 멀리 학교를 배정받았었거든요. 일찍 가서 했는데 근데 막 솔직히 두 번째 시험이고 난 이번 하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고 했는데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막 수능 바로 직전에 많이 풀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저만의 루틴이 있고 시험장에서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거를 미리 연습해갔기 때문에 그냥 생각보다 막 엄청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연도 시험이 조금 작년에 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괜찮았던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국어에서 막 엄청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제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당일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처음 딱 네. 드는 기분이 뭐던가요? 딱 끝나면 이제 막 엄청 홀가분하고 이제 막 진짜 끝나고 막 약간 이런 거를 사실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드는 생각이 당장 본 탐구 헷갈리는 문제가 이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걸 찍었는데 이게 맞는 답을 찍었는지 뭐 사실 이런 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막 이제 끝났고 막 엄청 막 사실 홀가분한 기분보다는 사실 그 당장의 기분은 국영수 채점하고 나서는 제가 생각했던 점수가 나와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래도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안도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딱 잘 네. 봤다고 얘기했어요? 어땠어요? 집 가는 차에서 채점을 했는데 이제 뭐 탐구는 사실 답지가 안 나서 채점을 못했지만 이제 국영수 채점하고 나서 그냥 엄마한테 그냥 오래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야 멋있습니다.